네, 김유진 아나운서,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유진 아나운서,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얼마 전에 손으로 밀친 장면 봤었는데 이번에 또 논란이 되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그의 아내인 브리지트 여사가 최근에 영국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 예. 그때 전용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지금 보신 건데요. 일단 마크롱 대통령이 먼저 내려왔고 그 뒤를 이어서 브리지트 여사가 내려왔는데 예. 이 계단을 내려오는 브리지트 여사를 에스코트 하려고 이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군요. 뻗었는데 이거를 그냥 이제 거절을 하고 혼자 난간을 잡고 내려온 상황인 거죠. 결국 머쓱해진 마크롱 대통령은 어색하게 손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내리기 전에 이제 기자들이 그 앞에서 다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다 대통령 부부도 아는 상황인데 아주 이례적인 장면이 또 노출된 겁니다. 맞습니다. 또 지난 5월에 비슷한 장면이 한번 노출이 또 된 적이 있었죠. 동남아 순방의 첫 행선지였던 베트남에 도착했던 마크롱 대통령 부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당시 전용기 문이 열리는 순간에 누군가 마크롱 대통령 얼굴을 밀치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이 주인공이 다름 아닌 브리지트 여사였던 거예요. 옷 색깔을 봤을 때. 그리고 이후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에서도 좀 화제가 된 장면이 있었는데요. 브리지트 여사가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에스코트를 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혼자서 난간을 잡고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당시 두 사람의 불화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프랑스 대통령이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부의 행적에 전 세계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두 사람의 특별한 러브 스토리 때문인데요. 일단 눈에 띄는 것은 나이 차이입니다. 나이 차이만 무려 25살 차이가 나는 부부이죠. 실제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교사와 학생이었습니다. 아내가 교사였고 그리고 대통령이 학생인 신분이었는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넌 선생, 난 학생 뭐 이런 멘트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제자로 만나서 결혼까지 성공한 러브 스토리로 유명한 부부인데요. 그런데 최근 불화설을 이제 연상하면서 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까 나이 차도 나이 차이지만 선생님과 제자로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이 대통령을 혹시 아이 다루듯이 제자 혼내듯이 제자 다루듯이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최근에 결혼하셨죠? 그럼 25살, 부인이 25살 많은 케이스예요. 이루어졌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참 미안하긴 한데 고민은 좀 해볼 것 같고요. 그래도 25살 차이면 그렇죠. 근데 지금의 사람이라면 결혼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대신 이제 운동을 좀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 같이 살아야 되니까. 방송을 사유화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마크롱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했을 때 정치 신인인데 브리지트 여사가 상당히 도움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30대 후반의 젊은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면서 프랑스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원래 마크롱은 무명 정치인이었다고 하는데 대선 후보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브리지트 여사와의 러브 스토리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덕을 좀 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 대선 때도 마크롱 대통령의 득표에 브리지트 여사가 상당히 좀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고 연설문을 작성하는 등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리지트 여사가 사실상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조언자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 일뿐만 아니고 이번에는 영국 매체로부터 좀 무시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8일에 이제 윈저성에서 이 연설을 한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제 찰스 3세 왕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고 있었고 이게 영국 전역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었거든요. 생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영어로 연설을 하다가 이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어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이제 연설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앵커가 이 연설을 끄는 겁니다. 중간에 그러면서 끊으면서 했던 이유가 이 프랑스어를 사용을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영어로 다시 연설을 이어간다면 생중계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설을 이 생중계가 되는 걸 중단을 시켰던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손 교수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의 모국어로 얘기하는데 좀 이상할 게 있나 싶기도 한데요. 네, 저희도 방송을 하지만 방송 중간에 임의로 앵커가 중계를 이제 중단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영국에서는 또 영국 왕실 예법이 중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해당 방송에 출연한 패널 80이 이제 연설의 80%를 프랑스어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은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행위가 굉장히 모욕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다고 하는 건데 예. 그러면서 왕 앞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쑥떡이는 것과 같고 이는 무례에 해당한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막 모욕적이다 이러다는 건데 그렇다면 도대체 뭐 영국과 프랑스의 역사적인 관계도 작용하는 것 같고 영국 왕실 예법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저도 찾아보면서 놀랐는데요. 예.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일단 공식 행사에서 국왕이 기립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요. 예. 다리 꼬는 거,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국왕이 식사를 마치면 모든 사람의 식사가 종료된다고 하니까 왕실에 혹시라도 초대되면 식사는 빨리 해야 된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왕족과 신체 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해요. 과거에 이제 미셸 오바마 여사나 또 바이든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나 찰스 3세 등에 손을 얹었던 이런 스킨십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논란이 일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거의 전제군주 시절의 예법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21세기에는 보기 드문 예법인 건 맞지만요. 예. 이 로마에 가면 또 로마법을 따르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프랑스어 영어 가지고 논란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어 관련해서 조금 화제가 된 장면이 오늘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 아프리카 대통령들을 초대해서 오찬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영어로 말을 했던 라이베리아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칭찬을 한 거예요. 예. 훌륭한 영어네요. 어디서 그렇게 잘 배우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라이베리아의 공식 언어가 영어였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나라 대통령을 초대를 하고서도 이걸 몰라서 결례를 범한 셈이 되는 건데요. 예. 게다가 이 나라가 영어를 쓰는 이유가 과거 미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도 네, 있었네요. 역사적 사실까지 짚어보니까 더 뒷맛이 씁쓸하다.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